드라이브 주제가 내 몸에 맞는 운동, 또 내 몸에 맞는 식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소통하면 되게 재밌는데 실시간으로 많이 안 들어와 주셔가지고 되게 아쉽네요.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요즘 밴드에서 이제 저 운동하는 거를 보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좀 운동을 바꿨어요.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운동 내용을 조금 바꿨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 이제 혼자서 방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예, 그래도 주제는 하고 얼른 마무리를 하고 혼자 방송하고 끝낼게요. 예, 우리 밴드 회원님들 이렇게 운동 종목을 보면 진짜 많아요. 희귀 종목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바다 수영 하시는 수경님 계시고, 그 다음에 활 쏘시는 분도 나오셨죠. 배드민턴, 그리고 혜정님은 암벽 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다 걷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걷기,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기. 예, 진짜 많아요. 예, 헬스, 제아님 하시는 헬스, 그리고 저처럼 그냥 매트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요가 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뭐 등산 등등 해가지고 진짜 종목이 많은데, 걷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가 뭐였냐면, 제가 운동이 너무 싫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운동이라는 게 되게 빨리 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완전 초보자였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금방금방 는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내가 운동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운동이라는 게 되게 즐겁게 하고 나한테 맞는 운동, 맞는 종목을 하면 재밌으면 되게 좋은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운동이면 진짜 좋잖아요. 제가 이제 요가를 했을 때는 일단 저한테 되게 맞는 운동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뛰는 거, 숨찬 거 이런 거 못하는데, 요가는 되게 정적이고, 그리고 유연성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늘리고 스트레칭하고 힘을 막 빠르게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쓰는 게 제 속도에 너무 맞아가지고 그 요가를 했는데, 요가가 좋기도 했지만 제가 그걸로 인해서 바라는 효과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몸에 라인이 좀 잡히고 뱃살도 좀 들어가고 근육도 좀 생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가 자체가 쉬운 운동은 아니거든요. 되게 힘든 요가로 가게 되면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인데, 그래서 운동의 강도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가원이 문을 닫으면서 제가 이제 홈트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운동이 요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운동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회원님들도 저처럼 아는 운동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걷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오늘 방금 원홍님이 3만 8천? 거의 4만 보를 걸은 인증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와, 저는 진짜 5천 보 걷기도 힘든데 이렇게 걸음을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되게 걷기의 달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걸으시면 걷는 거에 효과도 되게 많이 보시고 걷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만보를 채워서 걷고 만보를 걸으면 되게 체지방도 연소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운동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걷기를 할 때 자세와 속도와 호흡과 뭐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원하시는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운동 목표에 맞게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밴드 회원님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운동하실까 이렇게 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일단 다이어트, 그 다음에 건강 유지, 그리고 저처럼 체중이 많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빼고 싶은 분들. 맞아요. 계속 같은 강도는 운동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처럼 뱃살이나 이런 부분적인 라인의 살을 빼면서 근육을 잃지 않고 갱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부위별 운동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근육을 벌크업 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헬스와 관련해서 근육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운동은 저희 밴드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데 그 운동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운동을 내가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요새 운동하는 목표가 뭐냐면 뒷구리 날리기. 혜진이님, 요새 야근하고 막 되게 힘드시죠? 예. 예. 이 뒷구리살이 이게 안 빠져요. 제가 다 아시지만 술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뒷구리가 안 빠지고 제가 허리가 이렇게 통짜 허리예요. 저는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아서 통짜 허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엉덩이가 좀 이렇게 볼록 올라왔으면 좋겠고, 뒤쪽에 허벅지가 야근, 오늘도 야근하세요? 회장님, 아이고 접선 감사합니다. 뒤쪽 허벅지가 근육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혜진이님 허리는 D자, 저는 통자. 그리고 허리가 좀 이렇게 잘록한 허리를 좀 갖고 싶다. 요번 프로필 사진 찍으면서도 그 열망이 더 커졌거든요. 분명히 배에 살을 빼가지고 복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허리가 왜 이렇게 통자냐고요, 찍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하려고 했던 운동을 봤더니 요가랑 그 다음에 복근을 만들겠다고 계속 크런치, 레그레이즈 이렇게 앞복근을 만드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만들겠다고 스쿼트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이 제가 원하는 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예. 일단 뒷구리를 날리는 건 덩키킥을 하거나 이쪽을 움직여가지고는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타바타 하고 있잖아요. 전신을 움직이는 유산소를 강도 높게 20분, 30분씩 해줘야 이 뒤가 날아간다는 걸 알았고요. 그거를 지금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뒤가 날아갔어요. 이게 제가 살이 없다고 너무 자만했나 봐요. 이게 살이 없으니까 이쪽을 운동하면 여기가 날아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인 전신 유산소를 활용해서 여기 체지방이 연소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뒷구리가 거의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복근을 만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초콜릿이 아니잖아요. 초콜릿은 남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초콜릿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한혜진 같은 이런 날씬한 11자 복근을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크런치만 했더라고요. 크런치, 레그레이즈 이런 것만 했는데 11자 복근과 허리 라인을 만드는 운동이 플랭크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플랭크냐면 사이드 플랭크, 스파이더 플랭크, 트위스트 플랭크, 뭐 이렇게 니업 하는 플랭크, 이런 여러 가지 플랭크의 종류를 통해서 배에 복직근에 힘을 빡 주고 하는 운동이 11자 복근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배가 모양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배를 가리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해왔었는데 요즘에 배 자꾸 까는 거 아세요? 네, 조금씩 잡혀가고 있어요. 그 복 직근도 발달해야 되지만 그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되려면 안쪽에 있는 속근육, 내복사근이라는 게 강화가 돼야 장기를 눌러주면서 허리가 날씬해질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앞판하고 뒷판만 납작해지는 운동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에 맞는 운동 루틴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스쿼트도 그냥 무조건 100개 이렇게 했는데 힙 스쿼트가 있어요. 엉덩이에 더 힘을 주면서 엉덩이 탄력을 높여주는 힙 스쿼트는 엉덩이를 조금 더 빼고 하는 스쿼트인데 그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아직도 제대로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앞벅지가 뻐근한 게 덜해졌어요. 예전에 스쿼트를 할 때는 앞벅지가 너무 뻐근한 거예요. 앞벅지가 튀어나오는 체형은 우리가 원하는 체형이 아니잖아요. 뒤가 나와야 되는데 앞벅지가 자꾸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힙 스쿼트를 하면서 앞벅지에 힘을 안 주게 됐어요. 그래서 앞벅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원하는 라인을 만드는데 되게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신 유산소를 그냥 저희가 걷기를 하거나 러닝을 할 때는 다리와 이쪽 근육만 움직이는데 전신 유산소를 했더니 체지방을 태우는 유산소와 동시에 팔 근육, 등 근육, 온몸의 근육을 다 활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되게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전신 유산소를 꼭 러닝이나 자전거 타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타바타 종류와 같은 뭐 인터벌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전신 유산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효과를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드는 운동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식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90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밀착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드시는지에 대한 코칭을 계속 하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했는데 음식만 봐도 칼로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밴드 회원님들은 그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간과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식단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지방을 연소하고 내가 원하는 몸은 다 날씬한 몸이잖아요. 내장 지방 없고 배 좀 들어가고 군살 없고 처지지 않고 이런 몸들을 그냥 누구나 다 어떤 운동을 하시던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앨리스님, 허리 아픈 사람도 플랭크 해도 되나요? 힘을 잘 주시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을 잘못 주게 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이라는 게 배 근육만 아니라 등 근육도 코어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강화되면 허리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이 운동을 안 하시면 계속해서 근육이 없어서 계속 못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배에 힘을 주고 자세를 똑바로 하신다면 허리가 조금 아프시면 하실 수 있어요. 대신 디스크 같이 막 이렇게 심하게 아프신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칼로리를 따지지 않고 내가 그냥 먹는 거에서 식단을 어떻게 조절할까 팁을 드릴게요. 대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몸을 만드는 식단은 인슐린을 억제하는 식단입니다.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하는 식단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식단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언제 나오냐 이거죠. 우리 몸의 인슐린은 음식물로 들어간 것을 탄수화물과 당류가 포도당으로 바뀌었을 때 이 포도당을 처리하고
걔를 세포로 끌어가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돼요. 빵, 분식, 밀가루, 이런 과일, 음료수,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많이 드시게 되면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확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얘네를 처리했다고 해서 인슐린이 얼른 싹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시동이 걸리게 되면 이 인슐린이 다 처리되고 나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저혈당을 만들 때까지 인슐린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 되냐면 완전 배불러 죽겠다가 급 허기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혈당이 이제 우리가 너를 뛴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전문 용어로 롤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고 가는 현상. 그래서 인슐린을 억제하는 식단의 첫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을 드시되 종류를 바꾼다 입니다. 뭘 안 드시면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설탕, 과일, 떡 이렇게 잘게 쪼개진 탄수화물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곡물, 밥, 현미밥 이런 거 좋습니다. 예. 30분 전에 분식을 치즈 떡볶이, 인슐린 지금 폭발했겠네요. 빨리빨리 저장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슐린을 싹 데리고 온 포도당을 어디로 가져가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혜진님, 괜찮아요. 아직 지방이 되지 않았어요. 30분 전에 먹은 분식은 아직 지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임시 저장고인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갈 거예요. 간에 100g 정도, 근육에 괜찮아요. 침대에 누워도 돼요. 근육에 300-400g 정도 갑니다. 그리고 얘네를 다 쓰면 그 다음에 지방을 쓰게 돼요. 네? 그런데 얘네를 어떻게 다 쓰냐? 자는 동안에 다 쓸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운동하시면 지방으로 변하지 않고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글리코겐으로 바뀐 애들이요, 한 400g, 500g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가 물이랑 만나서 보통 한 2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다이어트를 오늘 시작했어. 나 간헐적 단식할 거야. 18시간을 굶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안 먹게 되면 몸은 뭘 먼저 쓰냐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얘네들을 먼저 써요. 그럼 그게 무게가 무려 2kg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을 다 쓰면 체중이 2kg가 줄어요. 그래서 나 하루 안 먹었는데 체중계가 2kg가 훅 빠졌네? 근데 얘네가 지방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로 사용된 글리코겐을 사용한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쓰이는 에너지를 먼저 써버리고 그 다음에 지방을 쓰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 인슐린이 적은 식단, 탄수화물을 줄여라예요. 평소에 먹는 탄수화물 양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몸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뭘 쓰냐면 지방을 쓰거나 단백질을 씁니다. 단백질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 같은 사람이요. 저같이 마른 비만인 경우에 지방 양도 적고 근육 양도 적잖아요. 쓸 지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근육도 없는데 근육을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비만일 경우에는 더더욱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해정스타님 점심에 드신 즉석 떡볶이 오늘 밤 사이로 이미 다 쓰실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야근하느라고 뇌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뇌에서 포도당을 엄청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다 쓰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방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단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소실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근육을 잘 지키려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재료를 충분하게 드셔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보조제를 통해서라도 단백질을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운동을 하고 근섬유가 찢어져서 근육을 만들고 싶을 때 재료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걸 대체해서 쓸 단백질이 있어야만 내 몸의 근육이 빠지지 않고 체중이 감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요, 지방도 줄고 근육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체중도 늘고 지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어떠한 경우에 줄거나 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꼭 필요하다. 제가 뭐 먹냐고 소영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일단 근육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운동 전에 부스터를 먹고요. 운동 후에 단백질을 먹고 있어요.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운동할 때 쓰이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다당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저처럼 근육이 부족한 사람, 지방이 부족한 사람이 내 근육을 갖다 쓰지 않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류신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걔를 근육으로 끌어다 주는 걸 쓰고 있고요. 그 콜린이라는 성분이 근육통도 없애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완전 줄어듦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이 섞여 있는 단백질 그 포스트 워크아웃이라는 거를 먹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비타민 D, 뼈를 생성하는 비타민 D와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글루코사민, 부스트, 가은님도 부스트 드시는구나. 부스트를 드시면 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쓰여지는 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에도 부스트를 드시면 되게 좋아요. 비타민 D, C, E 이런 항산화제가 같이 들어있는 포스트 워크아웃을 먹고 근육을 보호하고 있어요. 계속 지키려고. 근데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한없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근육이 그렇게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근육은 일정 수준이 되면 늘어나기를 멈춥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근육을 더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헬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벌크업 하시는 분들이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체중을 늘려야 됩니다. 체중을 늘리면요, 근육도 늘고 지방도 늘고 같이 늘어요. 같이 늘어요. 근데 저는요, 체중이 느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키가 164예요. 저랑 똑같아요. 근데 체지방률이 19%예요. 되게 날씬하죠. 19%인데. 근데 그냥 보기에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근육이 26kg나 된대요. 그리고 지방이 10kg래요. 그래서 체중 자체가 58kg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체지방률 저보다 낮습니다. 제가 지금 체지방률이 22%, 23%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체지방률이 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근육을 늘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체중을 같이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의 경우에 저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처럼 살짝 여리여리한 몸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분은요 근육을 잃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근육도 빼고 지방도 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혜진님이나 재한님의 경우에는 지금 무게를 드시고 이렇게 헬스 하시는데 근육량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목표하는 바가 저처럼 마른 체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선수?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한 체형을 원하신다면 그러면 지금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육을 계속 키우는 쪽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더 이상의 근육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는 근육을 지키면서 속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지방률 상으로는 몸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19%, 18%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같은 체지방률에 지금 몸의 라인이 되게 많이 잡히고 있는 거를 느끼거든요. 각자 원하는 몸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드는 식단의 대전제는 인슐린을 억제하는 식단이다. 이거는 평생 저희가 가져가야 돼요. 인슐린을 억제하는 식단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찌지 않아요. 여기서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단백질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라입니다. 저희가 육류,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인슐린은 나와요. 그런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먹는 단백질이 주로 동물성 단백질, 유청 단백질이 다라고 하면 식물성 단백질을 찾아서 드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지키셔서 매일매일 음식을 드시게 되면 적어도 지금보다 찌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칼로리를 조금 낮추신다면 분명히 체중은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낮추고 싶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한 10%대로 좀 한번 내려가 볼까? 근데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지방률이 여자가 20% 이하로 내려가면요, 실은 건강하지는 않아요.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선수들은 한 자리 숫자의 체지방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어디 운동 대회 나갈 거 아니고 운동 선수할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체지방률을 20%, 19% 아주 잘 빼신 분들이 그 정도 유지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7% 이하로 낮춰져도 여자들은 지방이 부족하면 벌써 생리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막 목숨 걸고 체지방률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건강하게, 맞아요, 희진님. 속근육 강화하면 몸매 진짜 예뻐지고요. 20에서 25%대가 진짜 예쁘고 건강한 체질인 것 같아요. 혜진님, 그 상품명 공유 요망, 제 밴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공지사항 보시면 여기 또 구매 링크도 걸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구입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먹는 제품밖에 몰라가지고 다른 제품을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는 정말 내 몸에 맞는 운동,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몸으로 가기 위한 식단에 대한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냥 무작정 운동이 좋으니까 어떤 운동이든 하면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단도 철저하게 다이어리를 쓰고 관리를 해드리는 게 다이어트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너무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단 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예, 다음 주에도 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운동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이 체지방 20%. 와, 대박이시네요. 어떻게 체지방 20% 유지하시지? 진짜 대단하시다. 예. 프로틴 저도 안 달고 고소한 거. 요즘에 단백질 액상 프로틴 제품들 엄청 나와요. 그죠? 저기 박세리 언니가 선전하는 프로틴도 있는데, 제가 뭐 다른 프로틴을 이렇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프로틴 선택하실 때요, 뒤에 보시면 당류가 있어요. 당류. 그래서 당이 들어있는 것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프로틴을 보충이 되긴 하는데 그 당 때문에 또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셀렉스 뭐 이런 게 당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달달한 게 많고요. 그리고 프로틴 뭐 프로틴 빵, 프로틴 케이크 이런 종류가 이름을 걸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성분을 한번 보세요. 프로틴 되게 조금이고 탄수화물이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잘 확인하고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도 몸에 흡수 잘 되는 단백질로 똑똑하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크로 된 유청 단백질 종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저가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고 파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품질도 좀 따져보고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틴 당류 전혀 없는 거, 제가 먹고 있는 게 당류가 없어요. 당이 있긴 있는데 그 팔라티노스라고 이당류가 들어있어가지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당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제품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뉴스킨 프로틴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